네, 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19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힘세진 개미 LG화학 배터리 분사 후폭풍. 네. 그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느냐, 인적 분할을 하느냐의 문제로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LG가 또 주주들을 달래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2030 B2 고수익에 취하지 말라.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이 없어도 한 3년 정도 이 돈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결국 그 주식의 그 보유 개수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축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한 투자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존 리님 같은 경우는, 비투는 금물이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도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손절매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는 기한이 있는 돈과 기한이 없는 돈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다 냈죠. 근데 이제 잔금까지가 2달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이 수천만 원의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가 그래서 또 그 당시는 또 주가가 아주 화량이었겠죠. 네, 그때 이거 뭐 2달만 잠깐 넣어놓으면 그래도 뭐 중개수수료 이상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대부분 다 손실이 났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아들 명의로 그 당시에는 제 아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그 주식을 투자한 경우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음가짐이죠. 자, 단타로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오를 주식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고요. 자, 아들 명의로 산 주식은 떨어지지 않을 주식, 장기적으로 좋을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투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은요, 강세장에서 우연히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약세장에서 반드시 큰 손실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에 취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요, 자신만의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부하 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어떻게 보면 여론과 반대로 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불에 1160원까지 한때 1200원이 넘었었죠.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환율. 자,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LG U+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현대 오일뱅크 공장을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공장 순찰 로봇이죠. 자, 앞으로 이런 로봇들은 더 많아지고 더 정밀해질 것입니다. 로봇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모두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자, 실거주 구입을 해도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낀 집을 사서 내가 입주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2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이 개정 발의를 했는데요. 발의했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또 김은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도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주택 오피스텔 규제로 인해서 상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부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매출액이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이제 또 유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규 분양 상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7년 이상 된 상가, 또 권리금이 형성된 상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또 무인샵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이 무인샵을 할 수 있을 만한 상가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중심지 상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또 재택근무도 있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1등 상가, 1등 상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권 전매 가능 중소도시 청약자 수가 늘었다. 네, 이제 광역시 쪽 투자가 어려졌기 때문에 그 이제 이하의 도시들, 지금 지방에도 새 아파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인구가 작은 중소도시가 아니라고 하면 적정량의 인구가 있는 도시라고 하면 분양권 투자도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칵테일 파티 이론이 있는데요. 네, 그 파티장에서 그 애널리스트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저점인지 상승장인지 고점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칵테일 파티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깨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격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큰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변혁기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30%가 넘는데 오피스텔 공급 절벽까지 자초한 정부. 자,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세금 문제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투자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은 서울의 2호선 지하철 2호선 테두리 안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또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100대 기업이 72%고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는 하나뿐이다. 자, 여기에서 1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으로 100대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이 57개사, 중국이 15개사, 네덜란드 4개사, 프랑스 3개사, 영국, 독일 등이 2개사, 한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지금은 4차 산업 대격변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NC소프트, JYP 등의 수많은 4차 산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겠죠. 또 그 LG전자 같은 그런 가전 기업들도 지금 싱큐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도 4차 산업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는 4차 산업 기업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4차 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약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대의 변화를 놓친 엑슨모빌의 추락. 네,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엑슨모빌이 추락했다면서 뭐 엑슨모빌을 좀 뭐 이렇게 멍청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 시대에는 석유 회사가 당연히 왕이죠. 2000년도 2000년도에는 필름 시대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코닥과 후지가 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품질 좋은 필름을 만든다고 해도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IT, 디지털, 4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맞으면 대박이고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아무리 그 유튜브라는 것이 엄청난 인기라고 해도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없었다면 유튜브가 어떻게 지금 대박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코로나19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분이 이제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 일자리 감소, 빈부격차는 서민들에게 그 불만을 품게 합니다. 결국 시장 경제에 대한 반대 성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LG화학이 배터리사 지분의 70%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주들의 물적 분할에 대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직접 진화를 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LG 화학의 그 매출액이 앞으로 4년 안에 2.3배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갤럭시 Z 폴드 2가 이제 전 세계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접히는 폰은 혁신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폴드2의 국제적인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요, 그 유럽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3%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도요타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 세계 그 자동차 회사의 유럽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고요. 현대차의 유럽 실적 상승이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현대차에 또 수소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북마저도 전용 59제곱미터가 15억이 넘었다. 네, 25평형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의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 강북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의 저가 아파트들이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경기도의 저가 아파트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은 세금 폭탄주의보. 네. 팔 때 팔아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집주인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